곧 오는 폭락장, 지금부터 4년을 버티지 못하면 생기는 일?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숫자보다 시간이 더 무섭게 느껴진다. 앞으로 몇 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지금 가진 이 돈, 은퇴 후에도 괜찮을까? 특히 50대 전후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거다. 아이들 교육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부모님 병원비도 슬슬 현실이 되고, 회사에서는 은근히 자리 정리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연일 말한다. 곧 큰 조정이 온다. 지금 시장은 거품이다. 폭락장은 피할 수 없다. 이때 마음속에서 진짜 무서운 질문 하나가 튀어나온다. 만약 지금 큰 폭락이 오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젊을 때의 폭락은 기회였다. 월급은 계속 들어왔고, 시간은 내 편이었고, 손실은 언젠가 회복될 거라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폭락은 전혀 다른 의미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존엄의 문제다. 폭락장은 왜 은퇴 세대에게 치명적인가? 폭락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폭락장이 언제 오느냐다. 은퇴 전후 45년은 재무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기다. 이 시기에 큰 하락을 맞으면 이후 2030년의 은퇴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 이걸 금융에서는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이거다.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은퇴 초반에 마이너스가 나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는 월급이 없다. 시장이 떨어져도 조금 더 기다리자가 잘 안 된다.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가고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심리적 불안은 판단력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폭락장은 자산이 줄어드는 사건이 아니라 선택권이 사라지는 사건이 된다. 지금부터 4년을 버티지 못하면 생기는 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장기 투자하면 괜찮다. 결국 우상향이다. 맞는 말이다. 버틸 수 있다면.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무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먼저 무너진다는 데 있다. 폭락이 오면 이런 일들이 순서대로 벌어진다. 자산 평가액이 급격히 줄어든다. 은퇴 계획을 다시 계산해보게 된다. 이러다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생긴다. 원래 계획이 없던 매도를 고민한다. 최악의 시점에 현금화한다. 이 순간부터 은퇴는 더 이상 준비된 미래가 아니라 버텨야 할 현실로 바뀐다. 사례 1. 퇴직금 올인한 55세 직장인 어씨. 어씨는 55세의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합쳐 약 7억 원. 주변에서 요즘은 ETF가 답이다. 장기면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주식형 자산 비중을 80%까지 가져갔다. 문제는 은퇴 2년 전 큰 하락장이 왔다는 거다. 자산은 7억에서 5억 초반까지 줄었다. 아직 은퇴 전이었지만 월급은 곧 끊길 상황이었다. 어씨는 기다리지 못했다. 은퇴하고 이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더 떨어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에 가장 바닥 근처에서 절반을 정리했다. 이후 시장은 반등했다. 하지만 어씨는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손실은 확정됐고 은퇴 후 생활비는 빠듯해졌다. 어씨가 자주 하는 말이 이거다. 수익률보다 무서운 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더라. 사례 2. 은퇴 후 3년차 생활비 인출 중이던 B씨. B씨는 60세에 은퇴했다. 자산은 10억 원, 월 생활비는 약 300만 원. 계획은 단순했다. 연 34%만 벌면 충분하다. 그런데 은퇴 3년 차에 큰 조정이 왔다. 자산은 10억에서 7억대로 내려갔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생활비는 계속 빠져나갔다는 거다. 하락한 자산에서 매달 돈을 인출하니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점점 불안해졌다. 여행도 줄이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혹시 몰라서라는 말이 입에 붙었다. 돈은 남아있었지만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사례 3. 미리 대비했던 52세 C씨. 반면 C씨는 조금 달랐다. 은퇴를 5년 남겨두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폭락이 와도 나는 몇 년을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산을 나눴다.
4년치 생활비는 현금 채권, 나머지만 성장 자산. 시장 하락이 왔을 때 CC는 주식을 팔 필요가 없었다. 생활비는 이미 따로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은 투자 판단을 흐리지 않았다. CC는 이렇게 말한다. 수익률을 높인 게 아니라 선택권을 산 거다. 폭락을 피하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건 이거다. 폭락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폭락장에서 무너질지 버틸지는 준비의 문제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다. 앞으로 4년. 이 시간 동안 폭락이 온다면 당신은 자산을 팔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폭락장은 위기가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한다. 은퇴는 수익률로 완성되지 않는다.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차이가 노후의 불안과 존엄을 가른다. 그런데 왜 하필 4년일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왜 4년이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이건 감으로 나온 숫자가 아니다. 금융 통계와 역사적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간이다.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면 대공황, 오일 쇼크, IT 버블, 금융위기 같은 큰 폭락 이후 자산이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이 약 35년이다. 이걸 조금 풀어 말하면 이렇다. 폭락이 오면 1년차 공포, 2년차 체념, 3년차 의심, 4년차 회복 시작. 이 사이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갈린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직후인 사람에게 이 35년은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자산을 팔아버리면 회복 구간에 참여할 자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4년을 버틴다는 말은 시장 전망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돈으로 사두었느냐는 질문에 가깝다. 인간은 원래 폭락을 못 버티게 설계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사람이 폭락을 못 버티는 건 의지가 약해서도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다.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행동경제학과 뇌과학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밝혀진 내용인데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약 22.5배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이걸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이라고 한다. 숫자로 보면 이런 거다. 1억을 벌어서 느끼는 기쁨 1, 1억을 잃어서 느끼는 고통 22.5. 문제는 은퇴 전후에는 이 감정이 더 증폭된다는 거다. 왜냐하면 뇌가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손실은 다시 벌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은퇴 시기의 폭락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생존 위협처럼 느껴진다. 이 상태에서 사람의 뇌는 장기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아니라 즉각적인 위험 회피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 결과는 뻔하다. 원래 세운 계획은 무시되고 지금 당장 편해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최악의 타이밍 매도다. 즉 폭락장에서 실패하는 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 문제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아니라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야죠. 멘탈 관리가 중요하죠. 이 말 틀렸다. 정확히 말하면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멘탈은 위기 때 관리되는 게 아니라 위기 전에 설계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조종사에게 침착하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미 매뉴얼이 있고 자동 시스템이 있다. 은퇴 자산도 마찬가지다. 폭락장에서 필요한 건 강한 마음이 아니라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은퇴 직전 자산 원칙. 여기서부터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연금 연구, 금융학, 노벨 경제학 기반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결론들이다. 1. 생활비 자산과 성장 자산은 분리해야 한다. 은퇴 직전 직후에 가장 위험한 구조는 이거다. 모든 자산이 시장에 노출돼 있고 생활비도 거기서 같이 꺼내 쓰는 구조.
이러면 하락장에서 생활비 강제 매도가 된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최소 35년치 생활비는 시장 변동과 분리된 자산으로 두라고 말한다. 현금, 단기채, 안정형 자산 같은 것들이다. 이건 수익률을 낮추는 선택이 아니다. 의사결정 오류를 막는 보험이다. 이 은퇴 초반 5년이 평생을 결정한다. 은퇴 자산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다. 은퇴 후 2030년의 성공 여부는 초반 5년의 시장 환경과 대응 방식이 거의 결정한다는 거다. 초반의 큰 손실 인출, 회복 불가능, 초반의 안정적 인출, 이후 변동성은 감당 가능. 그래서 은퇴 초반에는 공격적인 수익률보다 낙폭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 3 얼마를 벌까보다 얼마를 안 잃을까? 젊을 때는 이 질문이 맞다. 얼마나 불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은퇴 시점의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팔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폭락장을 맞으면 대부분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이것이다. 은퇴 준비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게임이 아니다. 불안해지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폭락장은 앞으로도 반드시 온다. 문제는 그때 시장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준비된 구조 안에서 조용히 지나갈 것인지다. 4년을 버틴다는 건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다. 고통을 느낄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은퇴 후 삶의 표정, 말투, 선택을 완전히 바꾼다.